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장을 보내다가 오늘은 그냥 반등할까라는 그런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심이 끝없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진짜 오르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예측을 할 만한 현재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바닥인가? 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다라는 확정을 짓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전화 접수 받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거기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조금 짧게 간략하게 확인하고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해봐야 생각만 많아질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각국 외환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외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먼저 커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적인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인식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영국이었죠. 영국도 역시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장을 좀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성을 조금 나타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장의 영향력이 조금 일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또 금융 위기에 대한 위기설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보이는 거는 러시아에 대해 간접적인 그러니까 뒤쪽에서 자본의 압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려야 러시아 쪽에 대한 그 리스크 자체도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 결국 러시아가 어느 정도는 조금 압박을 받으면서 그 위기를 또 협의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조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을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는 미리 인지하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각국들의 어떤 대처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크게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일부 얘기는 있었지만 그 부분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또 투심이 위축될 수 있는 신용, 반대매매, 담보 비율이 무너지면서 시장에 압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오늘 이 약간의 상승, 반등 효과로 인해서 그 담보 비율이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심에 대한 부분,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성은 계속 유지되는 흐름에서 이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반등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초입성 흐름, 추세 전환의 초입성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알 수 없고 상승에 대한 기조에 의심이 많을 때는 역시 지켜보는 게 답이다. 그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흐름성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대응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담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위축된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공매도 시장에 우리나라의 어떤 방어적인 역할이 없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되면서 공매도의 어떤 강한 압박이 다시 나타났었는데요. 그건 역시 투심, 담보 비율에 더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고 투심에 대한 악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성이 좀 나와주는 시점이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위축될수록 발버둥 치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포장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공포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매수 관점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이 공포에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 압박의 공포를 그대로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으로 나타날 겁니다. 위아래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대응하기보다는 지켜봐주는 입장으로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시장의 어떤 정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다음 분기, 그러니까 4분기로 넘어가는 10월 중순이 될 것 같은데요. 10월 초에는 10월 중순쯤에 역시 가장 중심에 있는 물가입니다. 물가의
그 미국의 소비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중순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소비 물가가 시장의 어떤 기점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간 동안 뭐 미국은 주가가 하락돼 있고 우리나라 역시 주가가 하락돼 있다는 부분에서 반발 매수 심리, 저렴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역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해도 될 만큼 시장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섣부른 대응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시면서 관망성 흐름으로 가시면서 비중은 진입성을 내가 고려하고 있다라면은 떨어지는 낙폭에서 한 종목, 그러니까 주요 섹터에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라고도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 지금 오늘 같은 장이죠. 움직이는 섹터를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서는 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주도 섹터, 그러니까 테마도 분명히 강한 테마들이 있겠죠. 근데 이슈의 단발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요 섹터의 변동성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역시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승 기조를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만들었다가 제가 한 번은 이 저점, 최근에 있었던 저점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켜줄 여력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난 이후에 그 반전 신호를 만드는 주도 섹터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오 쪽에 신호가 있다라는 거는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흐름성에서 바이오가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흐름성을 만드는 좀 지켜보면 될 것이고 그 바이오에 대한 섹터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요. 기술 개발 연구가 아니라 저는 누누이 계속 얘기 드리지만 바이오 시밀러 생산 여력이 있는 생산 여력을 가지고 그 생산에 대한 이익성이 뚜렷한 기업들 거기에 이제 연구 개발이 뭐 허가라든지 임상이라든지 통과성이 있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을 중심에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만 잔뜩 있는 기업들은 현재 향후에 10월 달에 있을 뭐 기존에 나왔던 뭐 코오롱 쪽이라든지 신라젠 쪽의 어떤 그 모멘텀이 다시 또 시장이 한번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실적이 없고 재무성이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 개발에 대한 어떤 결과에 치우친 기업들은 투자 역시도 감소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 이익성이 뚜렷한 기업들 실제로 제약 기업들 중에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반도체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역시 남들이 시선을 가지고 있는 시점 안 좋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근데 그 남들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느끼는 반도체는 아니야, 너무 안 좋아 라고 생각할 때 그 점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시선에 관심을 가졌을 때 돌아나가는 초입을 남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매수의 관점은 삼성전자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매수의 관점보다는 내가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 반도체 시장에 남보다 먼저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지켜보는 투자를 가져가시면서 반도체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10월 초까지는 4분기 초에 어떤 아랫꼬리, 그러니까 눌림성을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준을 세우고 조금 관망성으로 보시면서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고요. 10월 초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흐름은 우리가 반전 신호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4분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단기 반등이더라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위축된 마음에서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말에 공포에 매도 나가는 분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개별 종목이겠죠. 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이제 점검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우리로. 우리로요? 자, 매수가하고 매수가 비중. 2,500원에 20%입니다. 2,500원에 20%요? 예, 사는 지가 좀 오래됐는데, 네. 추가 매수를 지금 고민하는 중인데,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참 장기간 정지돼 있었습니다. 그죠?
정지도 예, 돼 예. 있었고 그 긴 시간을 조금 버티시고 매수가 근처까지도 한번 그 기간 그 정지가 풀리고 난 뒤에 올라갔던 흐름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또 예. 매수가 근처에서 또 내려가고 난 뒤에 계속 따라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다시 예. 올라올 거에 대한 부분은 실적으로 제가 뭐 명확한 정답을 드릴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자체적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었었잖아요. 장기간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매수 관점보다는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진입성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 기업은. 왜냐하면 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은 역시 뭐 요즘 양자암호에 대한 부분들이 통신사별로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양자암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상용화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5G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내용성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 관련성에서 이 기업이 주목을 받냐 안 받냐는 테마성이에요. 테마성. 그러니까 중소형 가볍기 때문에 그냥 뭐 세력의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은 세력대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 의지가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거래가 풀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거래가 생각보다 뜨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300억대 같으면은 기업의 리스크가 재무적인 어떤 복구가 있더라도 그 재무적인 리스크가 쉽게 돌아 올라오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서 내 자산 비중, 우리는 한 개별적으로 종목이 대응보다는 실질적으로 종목을 다양화하면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많이 가도 되지만은 그걸 내가 대응할 수 있다라면 그래도 포트를 조금 다양하게 하는 투자가 더 낫지 않을까. 우리로를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지금 같이 내려와 있는 새로운 신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로는 반등이 나와서 내가 1,700원, 1,800원까지 와도 손실폭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 네, 수익은 안 나요. 뭐 추가 매수한다 그랬는데 올라올지 안 올지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데 조금 우량한 기업들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런 쪽 말고요. 좋지만 내려오는 추세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추세, 오히려 유통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같이 시장에 반등을 줄 때 올라가는 텀에서 그쪽에서 이익을 만드는 게 추가할 금액 가지고 그쪽으로 새로운 종목에 대한 접근성을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우리로는 예. 오히려 그쪽은 거기 투자하고 있는 그 다음의 절차에 같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로가 한 1,600원 올라오면 다른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뭐 예. 레버리지도 좋잖아요, 그죠? 분할 매수 조건이라면 그렇게 올라오면 예. 그쪽에서 이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라는 관점을.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네. 이해되세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고맙습니다. 다른 신규의 예. 접근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는 거고 아, 기업이 예, 좋으면 그러라고요. 제가 더 사라고 하죠. 근데 좋은 입장은 아니잖아요. 현재 이 기업이.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등을 기다려서 한 1,500원이나 1,600원대까지는 시장의 어떤 반등성이 같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 가격대에서 고민을 해보자고요.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다른 투자로 어떤 관점이 추가 매수가 좋을지 아닐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 1,600원짜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지해 보시길 예.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영풍이고요. 영풍이요. 71만 9천, 네. 네, 71만 9천 원에 30%요. 30%요? 네, 이거를 네.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최근에 샀죠? 네, 반등 기다리세요. 올라와서 한번 좀 다시 잡아줄 거거든요. 네. 우리 시장이 또 꺾이면 또 내려갈 수는 있어. 근데 비중이 좀 많다, 그죠? 네, 많으니까 네. 더 위축되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갔다가 오르는 네. 말에 이제 시장도 안 좋은데 얘는 뭐 좋은 얘기도 막 나오고 하면서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네. 부분인데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비중적인 부분에서.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이거는 비중을 좀 줄여주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네, 그 매수가까지 오는 부분은 실적으로 얘가 방향성을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 네. 방향성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네. 추가적인 상승도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한 네. 70만 원 넘어가야 돼요. 매수가보다 조금 낮더라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볼 때 한 네. 70만 원대는 넘어가야 뭔가 조금 네. 더 위쪽으로 내 매수가 이쪽으로 한번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넘어가지 네. 못하면 뭐 또 약간 흘러내리는 흐름?
뭐 회사가 안 좋아서 네. 그런 것보다도 조금 주가라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거든요. 누군가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한 69만 원대, 60한 8만 원대 정도요. 68만 네. 한 5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반등 네. 때 내려오면 조금 더 사더라도 비중을 좀 네. 줄여놓자고요. 손실폭이 그래 안 크잖아요, 그죠? 한 5%, 4, 5%대 네. 아니니까 줄여놓으면 네. 한 뭐 절반이든 3분의 1만 줄여도요. 나머지가 네. 올라가서 한 4, 5% 정도 올라가면 손해 안 보고 내가 팔 수도 있고 조금 이익을 더 보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비중만 좀 네, 줄여놓으면 지금 이 고민하시는 그 부담이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요? 네, 68만 5천 원에 한 3분의 1 정도 네. 손해 봐도 괜찮아요, 약간은. 왜냐하면 네, 그 대신 네. 내려갔을 때 내가 새로운 기회를 조금 더 현금으로 네. 누릴 수가 있잖아요. 추가적인 돈이 아니고. 그걸 좀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중만 네. 조금 68만 5천 원에 줄이시고 네. 그 나머지는 조금 더 홀딩해서 보고요. 만약에 오르면은 한 3만 원대 정도 진입할 네. 때 그러면 이제 약간 약수익권 진입하잖아요. 그때부터 네. 나눠서 뭐 3분의 1도 좋고 조금씩 나눠서 네.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힘이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다른 쪽에 이슈가 붙어서 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네. 75만 원 넘기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떤 네, 대응성을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니까요. 아, 좀 기다려 네. 보세요. 그러면 네. 지금 뭐 3분의 1 지금은 줄일 필요가 없어요? 네, 조금 더 위쪽으로요. 조금 한 68만 5천 원 정도 됐었을 때 그때 3분의 네네. 1을 그때 줄일까요? 네네. 여기서 조금 더 저는, 떨어져도 반등 줄 때 조금 더 강하게 반등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폭의 어떤 낙폭을 요즘 대형주도 네. 많이 빠지긴 하지만 그만큼 네. 큰 이유가 없다라면 반등성이 나올 수 네. 있으니까요. 겁내지 마시고요. 내려간다라고 해서. 이 기업은 안정적인 네, 네. 어떤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자회사 가지고 있는 자회사 모멘텀들이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네. 홀딩 의견 드리고 전략 얘기 드린 대로 한번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수고 어느 종목 많으십니다. 봐드릴까요? 삼강 MNT요. 삼광. 삼강 MNT. 네. 매수가 비중은요? 23,700원에 10%요. 23,700원. 700원에 10%. 10%. 그런데 어떻게 그 사자마자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내린데 네.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와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기다려보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은 여기서 어떻게 종목 교체를 할까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그 이슈나 모멘텀 네. 그리고 뭐 이런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내용성, 신재생 에너지 네. 거기에 좀 더 가서 네. 풍력하면 네. 유럽에서 해상 풍력을 늘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좋거든요. 네. 그리고 네. 계속 앞으로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섹터이기도 한데 그런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지금 그런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좋은데 너무 긴 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오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예. 생기냐면 이 주가가 오른데 내성이 생겨요. 그렇죠? 내성이라는 게 생기고 그렇죠. 좀 더 강한 효과의 어떤 정책적인 효과나 뭐 이런 것들이 발휘가 돼야 주가가 힘의 탄력이 네. 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가 그래? 야 이건 정말 너무 좋은 이슈다라고 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 네. 주가가 좋은 이슈 왔는데 뭐 나왔던 뉴스가 계속 반복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흐지부지예요. 이제 파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심리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분위기가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온 것도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료적인 부분들로 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네. 저는 싸 보이지가 않아요. 주가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싸 보이지 않고 지금은 위쪽에서 추세도 한번 바꾸고 올라갔지만 여기서 한두 번 위아래로 흔들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좋은데 왜 내려가지라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또 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 반등에서 매수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앞에 행보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 구간에. 화면 보세요. 예, 예. 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했던 게 조금 늦게 뜨더라도 보시면은 요 영역대에 워낙 행보성이 길었기 때문에 돌파 초입을 만들었지만 그 시세가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여기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줄 수 있는 부분이 한 번은 있을 거다. 그러면 저는 네. 네. 좋겠지만 이슈는 좋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매매 관점에서는
본전에서 매도하는 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매도 의견. 번전은 올 수 있겠네요. 네, 조금만 오겠죠. 기다리면.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에 또 따라 붙지 다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리하시고 예, 예. 종목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문님 네,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동성 하인텍입니다. 동성 화인텍이요. 예, 예, 멘토님. 나 매수가 비중은요? 12,700원에 10%입니다. 12,700원에 10%요. 예, 예. 위쪽이네요. 그죠? 최근에 좀 떨어졌네. 예, 예. 네. 근데 이건 뭐 시장 때문에 시장 때문에 좀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일단 동성 화이텍이 가지고 있는 그 조선업황, 그러니까 LNG선이나 그리고 수주 잔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러시아 가스관이 지금 중간에 누가 가스관을 터트렸냐 하면서 지금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유럽으로 가스 공급은 멈춘다라고 지속 멈춘다라고 봤었을 때, 뭐 실적으로 발트 그 가스관이 또 만들어 이제 개통을 하면서 조금 러시아에 대한 치중은 줄겠지만 결국 그래도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올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수송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될 거고, 조선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업황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저는 동성 하이텍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다 받을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 하시고요. 비중이 10%니까 그냥 홀딩 하시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가격대가 혹시라도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뭐 개별적인 조선업황의 악재라고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더라도 가격이 만약에 9,000원대까지 진입을 한다, 10,000원 안에 진입한다라면 거기서는 다시 비중을 늘려가지고요, 단가를 좀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예, 홀딩 예. 의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예, 더 예. 긴 호흡을 가져가서 홀딩해서 올라가서 이익을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는 일단 정해드리진 않을게요. 저는 13,000원 위쪽으로 진입 시에는 위쪽으로 추세를 계속 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13,000원 위쪽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오전 아침 8시 40분부터 진행해서 짧게 장전 시황에 대한 부분들과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후에도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오후 2시에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오후 2시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후에 방송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고요. 그 유튜브에서 저녁 8시에도 오늘 풀로 한번 또 만나 뵙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다시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매수가 56,000원이고 비중은 5%네요. 56,000원이면 조금 높은 구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회사가 인적 분할이 진행되고 난 뒤에 실적으로 SK텔레콤 자체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조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통신사업부에 대한 기대치 과연 높게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로만 투자성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주가의 흐름상으로 본다라면 가격적으로 조금 더 다운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뭐 경기 방어주, 통신주 얘기하는데 그건 옛말이고요. 지금은
이 방어적인 흐름, 뭐 경기 방어주다라고 해서 힘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투심 자체로 유동성에 대한 어떤 투심 자체가 시장을 거의 지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다라고 해서 들어가봐야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경기가 회복하면은 둔화될 것이고요. 오히려 낙폭을 키웠던 둥근 원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 올라가는 것들이 이익폭이나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배당 받으면서도 충분히 이익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요즘 예금 금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투자가 약하죠. 그런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일단은 가격 하락이 더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5%니까요. 내려오면 추가 매수 쪽에 더 좋을 것이다. 좀 더 끌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면 좋고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SK텔레콤을 이건 좀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거는 시세적으로 단타를 진행했다, 트레이딩성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조금 배당이나 주가의 흐름성에서 전략적인 대응성으로 적금을 넣어라라고 하는 거는 적금을 넣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방법선에서 가격대 어느 위치 그리고 기간적으로 어느 시점 이렇게 사야 되는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포인트를 모르신다라면은 역시 끌고 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47,000원대 쪽 부근에서 한 45,000원대 사이에서 일부 접근을 해주신다라면은 배당받고 매수가 근처 위쪽에서 이익 내고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일단은 그 가격대만 기억하시고 홀딩 의견 드리고 연말 배당 성향까지 가셨다가 한 56,000원대 매수가 이쪽까지 온다라면은 역시 거기서도 비중 축소하시면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S건설입니다. 건설 어렵습니다. 네, 건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역시 금리에 대한 기조도 있지만 해외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그렇고 국내는 더 얼어붙었고요. 국내 이런 시점에서 나타나는 게 미분양도 계속 터지고요. 미분양이 터지더라도 건설사는 계속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집을 지어야 되는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시장에서는 점점 소외성으로 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GS건설에 대한 기대치는 장기간의 어떤 회복성은 경기 회복 신호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경기 회복 신호는 주가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 주가의 선행은 건설 쪽이 먼저가 아니라 제조라든지 성장주가 우선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성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는 현대건설의 주가의 흐름은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는 것보다 시간적인 부분의 조정성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8,000원대 같으면 이미 낙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말에 파는 쪽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지나고 내려온 말에서 시장의 어떤 경기 회복 신호를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매수 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경기 회복이 건설주가 좋아진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맹신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인 내용성이 시장에서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조금 더 확실해져야 되지 않을까. 해외 최근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옴시티나 규제에 대한 부분들 좀 풀어서 적극적인 이 활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건설사 자체적으로 힘든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 충분히 여유를 두시고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 38,000원 단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4분기 지나고 내년 봄까지는 어느 정도 이 흐름성을 유지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관점의 이유에서 4분기 끝나고 내년 1분기 초에 진입되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성이 나타나는 시점을 조금 점검하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도 아니고요.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고 시간적인 투자를 가져가야 된다는 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입니다. 자, KH바텍도 내려가고 있는데요. 역시 시장을 잘못 만났다라는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감소하고 그러면 일단 소비적인 판매성 자체도 전체적인 영향을 계속 받는데 그게 후발성도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폴더블폰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크지 않고 그리고 시장 위축 때문에 그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또 이 기업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 의심은 결국 투매로 나타나고 투심의 매도로 나타나고 매수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매수를 망설이는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고스란히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18,900원짜리 위치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말의 매도보다는 역시 이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적인 모멘텀은 향후에 뭐 실적으로 힌지에 대한 관점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폰들은 대중화 폰입니다. 롤러블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실적으로 폴더블 폰의 대중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가 내연기관차가 점점 디젤 기관차 생산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점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말의 매도가 아니라 반등에 매도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앞쪽에 있던 이 흐름 자체가 매도세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항의 해소가 필요한 구간에서 다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매도하셨다가 새로운 접근을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현 시점보다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기다렸다가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이 돌아나갈 수 있는 4분기 중반 정도 흘러가고 난 이후에 다시 고려해보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홀딩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DGF고요. DGF요? 예. 4,500원. 다시 일단 종목 저기-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BGF. BGF요?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글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 네, 됐네요. 자, BGF 같은 경우 주가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예, 예. 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4,500원인데 네. 이번에 10%를 더 추가해갖고 이거 좀 낮춰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데 큰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라는 부분을 세우기가 좀 참 모호하네요. 근데 뭐 지금 이 가격 자체에 대한 이론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기업이 어떤 나쁜 내용성을 계속 품고 간다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네. 어떤 흐름성에 뭐 타겟이 된 듯한 느낌 정도로 뭐 계단식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 큰 내용성에 대한 인지를 받을 만큼 시점은 좀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이 크게 리스크를 안고 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BGF는 이 기술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도 낙폭 과대성으로 좀 빠져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좀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타점도 나쁘다라고 제가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내려온 걸 봤었을 때는 처음 접근성 5,000원대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예. 네, 예, 거기서 내려왔던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더 늘리진 마세요. 네, 계단식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내려가는 폭도 시장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은 낙폭을 더 이상 확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 떨어지지 시장과 다르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추가 매수를 더 늘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반등이 예.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물량을 좀 줄이세요. 네, 반등은 4,000원대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걸 예. 줄여서 여기서 물량을 더 늘리고 가면은 뭐 솔직히 저 크게 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만 물량을 더 늘리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예. 내가 낮춰놓은 상황이니까 추가 매수는 충분히 조금 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예.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가만 보고 낮추겠다는 생각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예. 4,000원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해 보여요. 그대로 가시고 예. 한 4,1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가격대에서는 또 역시 저항성이 예. 조금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비중을 아주 일부 축소하시거나 그 이후로 올라가는 거는 이익을 챙기시면 되니까 일단 4,000원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0원까지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코로나 때 저점을 훼손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그때 아래에선 또 사는 전략을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가 한 2,600원 정도. 네네 맞아요. 2,600원대 정도인데 지금 거기까지 얘가 그 이상을 내려갈 만한 이유가 제가 뭐 자세히는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봤지만 현재 보이는 재무 구조나 상반기 이익 구조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250억 가까이 나와 있고 당기 순이익도 그렇고 뭔가 이슈적인 내용성에서 그 내용성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재무 현재 상황은 부채 비율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그 리스크를 가져올 만한 내용성은 크지 않아요. 다만 일단은 뭐 소비 이축 뭐 이런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의 영향력으로 가기에는 조금 현재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추가 매수는 좀 있다가 네. 더 내려간 다음에 해야 돼요. 그렇죠. 혹시나 이 방향성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내려가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시장 때문인지 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얘는 갑자기 또 개별적인 악재로 더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흐름을 조금 더 얘가 지지력을 보이는 흐름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는 게 맞는 거죠. 계속 계단식 하락이니까요. 약간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유지하는 부분요. 그래서 저는 더 사지 않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한항공 27,000원에 10%요. 27,000원에 10%요? 네. 최근에 뚝 떨어졌네요. 그렇죠? 예. 네, 뭐 여행 좀더 살까? 좀 더 살까요? 예. 살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좀 더 낮으면 조금 더 음. 저는 조금 더 낮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뭐 조금 더 많이 낮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낮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예. 2만 원대 정도로 가면 어떨까요? 21,000원 예. 밑으로 해서 2만 원대 정도 가면 조금 더 늘릴 생각 하시고요. 지금 이게 많이 예.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27,000원대 시장이 안 좋은 흐름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같이 믹싱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저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예.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까지 평단가를 맞춰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앞서 내려오는 흐름에서 개별적으로 뭐 시장 영향이든 어쨌든 내려오는 폭이 지금 최근에 떨어졌던 폭보다 컸고 추세적으로도 이미 아래선 라인대를 조금 더 아래 더 내려가야 하단선이 예. 조금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방향성 자체는 예. 저는 고점이 이미 작년이거든요. 작년 6월 달이에요. 이때 고점이 이미 꺾였어요. 고점이 낮아진다는 예. 얘기인데 이 흐름성은 그럼 고점이 낮아진다는 거는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접근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좀 예. 강한 힘을 보였던 가격대가 제가 보기엔 21,000원대가 21,000원대에서 2만 원대 안쪽이 지지력이 좀 있어 보여요. 기술적으로는요. 그래서 예. 접근을 거기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서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뭐 예. 아래쪽에서 조금 더 많이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홀딩 하셔도 매수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뭐 고환율이라고 해서 비행기값, 티켓값 하고 뭐 여행 가서 돈 나가는 것도 생각하면 너무 비싸서 못 가겠다 하는데 예. 현재 지금 여행 노선이 없어서 비행기 값이 오르는 게 더 크고요. 유가 같은 아, 경우는 예.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예. 그 분위기를 상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예. 항공주에 대해서 너무 리스크 없고 대한항공은 또 이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홀딩 의견 드리면서 방금 얘기 드린 대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예.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맥스요. 코스맥스요? 예, 6만 원에 20%요. 오늘 좀 떨어지고 있던데. 예, 그거 무엇이 안 좋은 건지 이게 막 내려가 갖고 걱정이네요. 매수가가 얼마시라고 하셨죠? 6만 원인데 보태고 해갖고. 6만 원 보태고 예, 비중은요? 예, 20%요. 자, 여기서는 조금 더 예. 내려가더라도 보태지 말고 기다려보죠. 보태지 말고요? 자꾸 보태지 예. 말고요. 자꾸 예. 보태면 떨어지는데 아유 자꾸 나하고 가격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자꾸 보태면은 나중에 보탤 돈이 예. 없어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단가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낮아 내려와 있는데 뭐 회사 내용성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아모레퍼시픽도 막 내려가는데 코스맥스 역시도 뭐 중국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계속 유지돼요. 오늘 상반기 때도 뭐 적자를 보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기업적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익이 감소하면 모르겠지만 실적으로 화장품도 이제 마스크 벗고 하면은 감소보다는 유지는 하겠죠. 그러니까 좀 나아지거나.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좀 점검하고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리오프닝이 아니라 와 이제는 진짜 마스크 벗어 다녀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우리 인식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뭐 화장하기 싫어서 마스크 안 벗는다라는 소문이 요즘 많이 돌던데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는 답답해서 벗겠죠. 그러면 이제 화장품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보태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기다리세요. 예. 아시겠죠? 괜찮으니까 올라오면은 혹시나 시장이 좋아지면 한 7만 원대까지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이익을 예. 조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시겠죠? 예. 예. 네, 그래서 홀딩 의견 얼마에 그러면 조금 더 사면 될까요? 이제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태지 말고요. 한참 있다가 얼마에 살까라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맞출 것 같았으면 이미 얘기 드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신저가인데 여기서 신저가로 내려간 걸 내가 어디서 멈출 겁니다. 이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다음 날 때 돌아갈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보태려고 하면 돈 없어서 나중에 내려가는데 못 사요. 이해되셨죠? 네, 그냥 좀 예, 기다렸다가. 안 좋은 기업은 아니지요. 네, 그렇게 안 좋고 무너질 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을 파는 것보다 위탁으로 생산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얘들이 만든 화장품들이 화장품 하나가 인기를 좀 많이 끌었어요. 네, 그 인기 끌었던 부분들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많이 팔렸으면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보태지 말고 좀 더 있다가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전화 한번 더 하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HLB 44,000원 40%요. HLB 44,000원 40%요? 40%. 네. 제가 매도하라고 하고 주가가 막 진짜 만약에 500% 막 올라갔어요. 네, 저 엄청 밉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따 이렇게 되면 저는 비중도 많고요. 저는 예. 일단 매도 의견 드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원래 말씀드리면. 100%였었는데요. 네. 이익 좀 챙기셨어요? 이익을 2번 챙기고 40%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그러면 좀 현금 들고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련일 수도 있는지 또 오를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100% 투자했는데 이 기업이 나한테 정말 좋은 기업으로 뭐 한 200% 수익이 났어요. 그죠? 큰 돈 한 번에 이래 들어가서. 근데 그 다음에도 내가 그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내가 그렇게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한 번 더 해야지. 라고 해서 또 들어갔는데 뭐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결과가요.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장에서는 한 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내 심리가 똑같은 매매를 하는데 계속 안 좋은 결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예전에 저도 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유증을까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화 드린 거거든요. 어떤 거요? 유증이요. 이중요? 유증. 유증. 나 이중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유증이요. 저는 안 받는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증 예. 그 일반 배정인가요? 그럼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요. 저는 이게 관심. 날짜가 네. 원래 9월 달이었는데 10월로 연기가 됐어요. 한 달. 네네. 그런 게 저는 불안해 보이네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죠? 네, 뭔가 자꾸 일정을 연기하거나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유증하는 게 이 회사가 지금 결국 유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렇죠. 주주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주식 줄 테니까 돈 넣어라. 이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결국 예. 이 회사는 지금 실제 이익이라는 부분은 절대 이익이라는 부분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없어요. 돈을 벌고 있지 않잖아요. 약을 만들어서 예.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 돈을 만들어주면 그걸 자꾸 연구개발한다, 뭐 한다 하고 우리 결국 성공시킬게요, 공장 만들게요, 뭐 하는데 그런데 자꾸 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가 없어요. 네. 결과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 자꾸 결과가 없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그 투자를 하냐라는 부분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증 쪽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는 게 맞고요. 시세적인 부분이에요. 이 바이오의 투자는 전부 다 시세를 원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하고 있는 게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꿈에 대한 투자보다는 저는 안정적인 투자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저는
뭐 바이오 쪽의 HLB에 대한 부분도 언제 갑자기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안 좋은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수익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셨다라고 하니까 저는 매수가에서 비중을 더 과감히 줄이시고 다음 투자에서는 HLB 만약에 다음 투자에 대해서도 비중은 이제는 10%대, 20%대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100%라든지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에서 비중을 10% 이내에는 이외에 다 제외하고 매도 의견 드리고 혹시나 아래쪽으로 4만 원대 아래로 꺾이고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요. 저는 매도하고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 대우건설 5,800원에 15%요. 5,800원에 15%요? 네. 마찬가지 얘기네요. 아까 GS건설 상담을 했었는데 아, 네. 좋지는 않아요. 그죠? 좋지는 않은 상황은 맞아요.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맞지는 않아요. 결국은 내가 이걸 버티느냐 아니면은 종목 교체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비중이 15%인데 저는 여기서 이 기업에 대한 비중을 지금 더 늘리는 부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적인 생각을 했거나 뭐 제 생각이 조금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추가적인 어떤 대응성을 가져가기보다는 올라오면 정리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성이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대우건설이 기술적인 부분을 보일 만큼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우건설은 변동성이 작년 2021년 초쯤에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따른 시세적인 흐름이 있을 거예요. 워낙 거래가 크게 발휘되면서 변동성을 좀 많이 키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반등이 나올 때 5,000원대 정도 위쪽으로 5,100원, 200원대 정도 올라오면요. 분명히 다른 데 쪽에서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 의견 드릴게요. 한 5% 정도만 남기시거나. 거기까지 올라오긴 할까요? 네, 제가 뭐 정답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정답은 아닙니다만 기술적으로 제가 봐왔던 통계상에서는 앞서 대우건설이 큰 흐름을 만들었을 때 그 흐름을 만들 때 매수세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대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대치에 있는 제가 뭐 행보 구간이 무릎입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구간, 과거에 그 구간을 뚫고 넘어갔던 구간이에요. 그럼 이 밑으로는 어떤 하방성의 경직성, 매집성 흐름이고 싸다라는 인식이 들어와요. 업황은 좋지 않아도. 그래도 대우건설인데 뭐 이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적인 부분에 지지력이 생기면은 매도세보다는 사겠다는 쪽이 조금 더 강해지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등성이 이전에 어떤 그 행보 구간의 저점이 무너졌던 5,100원대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 저는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네, 드려볼게요. 그러면 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진 않을까요? 아니죠.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데 그 무릎 밑에 뭐 있어요? 발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점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굽히고 발을 꾹 눌렀다가 튕겨 올라가야 되죠? 맞잖아요, 그죠? 점프하려면. 그러니까 네. 지금 자리는 한 무릎 정도 왔다. 무릎 밑으로 조금 진입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바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이렇게 반등 주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점프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내려가고 있잖아요. 바닥이라는 내려가는 부분에 바닥이 없어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3,800원대 정도일 것 같아요. 3,800원이나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술적인 네. 부분이 제가 얘기한다라고 정답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을 세울 수 있냐 없냐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로 그냥 3,800원이 지지 라인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가격대 왔다가 뭐 조금 더 내려간다거나 올라갔었을 때 나는 거기서 그냥 3,800원만 생각을 했지 내 스스로가 어떤 기준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제가 쉽게 어느 한 부분만을 얘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왔었을 때 나는 이런 대응을 해야지라는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더 그냥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빠지면 거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가 바닥을 찍는다 그러면 점프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반동 주고 점프하듯이 주가가 내려가는데 뒤집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북이가 느리게 가더라도 거북이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얘가 다시 등을
엎으려고 자꾸 끙끙거리면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천히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을 눈으로 하나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아주 근데 짧아요. 왜 시간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제가 다음 상담이 아니라 지금 방송이 끝날 시간이에요. 아니 그래서, 외인들이 10일째 들어오는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의미 없나요? 없죠. 예, 그거는 매집일 수 없어요? 있잖아요. 내려가는데 외인들이 들어온 거는 우리가 지금 반대 매매로 파는 물량을 걷어들인 걸 수도 있어요. 해석은 다양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많은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에 내가 정답을 내릴 수 없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갈 때 외인하고 기관, 대우건설은 기관 수급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수급을 동시에 들어오는 우리 쌍끌이라고 하는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걸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의미 없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올라간다고 맹신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은 조금 지켜보는 투자로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